KBC 클리닉 건강 365 주치 영대병원 안과 정성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봄철에 요즘 또 알레르기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막 알레르기 때문에 네. 콧물 막 흘리고 하는 분들 많은데 특히나 요즘 뭐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안과 찾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봄철에는 눈의 가려움이나 충혈을 호소하면서 안과를 찾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 또는 애완동물의 털 등에 의해서 과민 반응이 발생해서 생기는 결막염을 알레르기 결막염이라고 합니다. 또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하면 각결막염이나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을 방치하면은 눈이 많이 불편해지고 심하게 되면 시력 저하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안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 날씨나 환경으로 인한 질환들이 참 많죠. 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집안 청소를 한다든지 또 뭐 미세먼지 줄이는데 좀 나름 노력을 한다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날씨를 아예 바꾼다든지 네. 황사를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꽃가루 날리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없죠. 이럴 때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나름 눈 건강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아무래도 알레르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항원에서 이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구류 소독이나 애완동물의 털을 관리함으로써 가정에서 항원 노출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또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삼가시고 집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함으로써 항원 노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눈이 뻑뻑하다면은 인공 눈물을 넣어서 조금 눈을 씻어낼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심해진다면은 안과를 찾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보기보다 좀 건강한 편이거든요. 좋은 거죠? 보기보다 네, 건강법이잖아요. 의외로 네. 건강한 편인데 의외 보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자부하는 부분이 눈입니다. 눈 건강. 눈은 좀 남보다 좀 많이 건강하다 이렇게 좀 자부하고 있는데 사실 근데 요즘 들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나이가 예전에 비해서 좀 이렇게 일찍 찾아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조심해야 할 안과 질환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질환을 꼽는다면 교수님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안과에는 3대 실명 질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황반변성, 녹내장, 그리고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중에 하나인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뇨가 오래돼서 당뇨 망막병증이 조금 진행되어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고요. 정기적인 검진과 철저한 혈당 조절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게만 관리를 잘 해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만성질환인 당뇨병. 해마다 당뇨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여러 장기의 다양한 합병증이 초래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곳이 눈 속의 망막이라는 시력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당뇨병에 의해 망막의 손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질병이 바로 당뇨 망막병증인데요.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병의 3대 미세혈관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당뇨 망막병증 원인이 당뇨병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실명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보다 더 무서운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엔 증상이 없지만 비문증, 안압 상승, 통증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시력 상실 등이 발생합니다. 만약 당뇨 진단을 받은 지 오래됐다면 당뇨 망막병증 가능성이 높고 특히 15년이 넘었다면 당뇨 환자 80% 이상에서 당뇨 망막병증이 나타납니다. 과연 당뇨 망막병증은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들으신 대로 3대 실명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 망막병증인데 사실 교수님 많은 어르신들이 주변에 보면 당뇨를 또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당뇨 자체가 또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당뇨 망막병증 이게 당뇨병보다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예, 당뇨병은 인슐린과 일단 관계된 대사 이상 질환이고요. 쉽게 말하면은 혈당이 올라가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몸속 여러 장기들에게서 합병증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눈 속의 망막이라는 시력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잠깐 사진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정상 안에서는 깨끗한 망막과 눈속 혈관이 관찰되지만 이 당뇨 환자의 혈관을 보면은 혈관 주위에 삼출물도 많이 쌓여 있고요. 또 출혈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실제로 당뇨 환자의 안저 촬영을 한 것인데요. 좌측 하단을 보면은 혈관 주위에 출혈도 보이고 망막 중심 부인 황반 부위에 노란색 삼출물도 관찰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좀 더 심한 망막 출혈이 관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당뇨 망막병증의 원인이 당뇨병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실명까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3대 실명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황반변증, 그리고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3대 실명 질환이라고 붙은 이유가 잘 걸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걸리면 굉장히 치명적이어서 그런 건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둘 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예, 실제로 외래를 보다 보면은 저희가 녹내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클리닉이 달라서 제가 직접 보진 않지만 제가 보는 환자의 상당수가 일단 1위는 황반변성이고요. 어머나. 그리고 2위가 거의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유병률을 조사해봐도 40세 이상에서 한 15%에서 20%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3대 질환이 세 가지 모두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이러한 이제 3대 실명 질환이 조금 구성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의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백내장도 실명 질환의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백내장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완치의 영역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실명 질환에 백내장을 넣지 않습니다. 혹시 방금 말씀하신 그 3대 실명 질환에 예. 세 가지가 이렇게 하나하나 차츰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까? 예, 물론 예, 각각 개별로 오는 경우가 많지만 세 개 다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네. 한꺼번에 오시는 분들도 대학병원에서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당뇨병에 걸린 분들이 그 당뇨 망막병증 위험을 안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당뇨를 가지신 분 중에 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 병에 잘 걸리는 건지. 예,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예, 당뇨의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뇨 망막병증이 발생할 확률도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당뇨가 10년 이상 되면은 거의 절반 이상에서 당뇨 망막병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20년을 넘어가게 되면은 80% 이상이라고 하는데 거의 대다수에서 당뇨 망막병증을 보이게 됩니다. 유병률이 엄청나네요. 그렇게 엄청나네요. 따지니까 무서운데요. 사실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기기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하루 종일 보고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기기들 사용이 늘면서 눈도 많이 뻑뻑하고 좀 오래 보다 보면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안압이 확 올라간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안압이 올라가는 게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뇨 망막병증과 안압도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뭐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많이 사용해서 눈이 피로하게 되면은 뭐 때로는 죄책감도 들고 뭐 맞아요. 걱정도 되고 이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들게 되죠. 내가 왜 이러나 그러고 계속 보게 되고. 예. 미안하고. 근데 일단은 안압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도 실제로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안압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다행히 당뇨 망막병증이 직접적으로 안압과 관련된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것이 눈 건강에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뇨 망막병증을 일으키거나 네.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물론 오랜 시간 보면 좋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당뇨 망막병증도 특별한 자각 증상이 있을까요? 보통 병이 찾아오면 이게 증상이 또 나타나면 다행인데 그렇죠. 혹시나 너무 좀 침묵할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예, 당뇨 망막병증의 증상은 너무 다양해서 하나를 고를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은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중심 시력 저하와 비문증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중심 시력 저하를 설명드리면은 이것도 사진을 보시면요. 좌측에 정상인의 이제 망막 사진이고요. 그것을 제가 이제 확대해 놓은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 단면은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이 보이고 중간에 이제 황반 오목이라고 해서 움푹 파인 이제 구조물이 관찰됩니다. 그렇지만 당뇨 환자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혈관이 손상돼서 삼출물이나 출혈이 주변에 발생되어 있고요. 반면 사진을 보면은 삼출물이 쌓여서 오목한 부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이제 부풀어 올라 있는 부종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당뇨 황반 부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심 시력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비문증은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뭔가 검정색 약간 아지랑이 같은 것들이 막 지나가요. 뭐 지렁이 같은 게 왔다 갔다 지렁이 같은 게. 하죠. 그래서 내가 시력이 좋아서 은근히 바이러스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저 진짜 이런 생각까지 해봤거든요. 네. 근데 참 충격적이네요. 비문증이 당뇨 망막병증의 증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비문증이라고 다 같은 비문증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노화에 의해서 아무 이상 없이 나타나는 비문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보통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안구 내가 깨끗합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시야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눈 안쪽에 혼탁이 생기게 되면 비문증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눈 속에 출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것을 비문증으로 인식하게 되고요. 이 출혈이 너무 심해서 아주 이제 급격하게 터지는 경우에는 심각한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시력 저하와 비문증 이거 뭐 네. 그냥 쉽게 볼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실 저희가 안과 정기 검진을 잘 가진 않잖아요. 철원 씨 안과 그렇죠. 최근에 언제 가셨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눈에 막 진짜 어떤 이상이 있어야 가는 게 안과인데 그렇다면 이 당뇨 망막병증인 걸 어떻게 좀 진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안과에 꼭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진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제가 한 개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산동 망막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안과 용어라서 많이 어렵죠. 네. 그래서 혹시 이제 밤에 시골에서 고양이 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밝게. 약간 묘하게 생긴 오, 게 네. 예. 보이잖아요. 커지는 게. 낮에는 고양이가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 예. 이렇게 길쭉하게. 근데 이제 밤에는 고양이가 동공이 커지면서 맞아요. 사람 눈처럼 좀 동그랗게 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산동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어두운 곳에서는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동공이 열리는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매한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망막이라는 기관은 눈 뒤쪽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없고요. 병원에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산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산동제라는 약물을 이용해서 동공을 강제로 열어주게 됩니다. 네,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저 현미경이랑 특수한 렌즈를 가지고 망막을 직접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한 이제 산동 검사를 요새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찍을 수도 있는데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안저 촬영 검사라고 하고요. 뭐 이름은 어렵지만 그냥 망막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좀 더 넓은 영역을 이제 원샷에 찍을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광각, 이제 넓게 찍었다 해서 광각 안저 촬영이라고 하고요. 더 넓은 영역을 한 번에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 망막병증을 조기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빛간섭 단층 촬영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망막을 이제 평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CT 촬영처럼 단면으로 잘라서 그 이제 각각의 구획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잘라서 보게 되면은 황반 부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진단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정상 황반에 비해서 불어오른 환자의 이제 황반 부종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관 조형 검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팔에다가 조형제를 맞고 이제 혈관에서 떠돌아다니는 조형제를 촬영하는 그런 검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이용해서 혈관의 모양이나 이제 누출, 신생혈관을 관찰할 수가 있어서 당뇨병의 정확한 병기 판단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방금 이제 병기라고 말씀하셨으면 당뇨 망막 병증도 종류 단계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당뇨 망막병증의 단계가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단계가 높을수록 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심한 단계를 증식 단계라고 합니다. 네, 증식 단계가 되면은 눈 속 출혈이나 기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력 저하의 위험성이 높아지고요. 심한 경우에는 실명에까지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실명까지
실명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뭐 나는 아니겠지, 괜찮을 거야 이렇게 넘길 일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상이 있으면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실명이라면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태가 돼야지 이제 실명에 이르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실명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경한 비증식 단계에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심한 증식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은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심한 증식 상태에서 처음으로 병원에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분인데도. 예, 젊은 분인데도.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병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초진 때 그렇게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사도 상당히 좀 당황스럽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열심히 하더라도 시력을 되돌리기가 상당히 힘이 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기가 심하지 않을 때 미리미리 안과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정기 검진이 중요하다는 걸. 근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자꾸 놓치게 되는데 꼭 좀 알아두셨다가 정기 검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치료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당뇨 망막병증 치료가 병기에 따라서 또 당연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초기에는 치료가 특별히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제 혈당 조절을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안과에 와서 한 번씩 눈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정기 경과 관찰 도중에 황반 부종이 발생한다 하면은 항내피 혈관 성장인제라는 주사를 놓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미세한 주사침을 통해서 눈에다가 직접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통해서 황반 부종을 효과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병기가 심하고 진행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레이저 시술은 주변부 망막을 이제 태워버리는 일종의 소작법입니다. 이 소작법을 통해서 추가적인 진행을 좀 방지하고 병기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시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 당뇨 망막병증이 어쨌든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얘기를 네. 해주셨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이게 심해지면 수술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 이제 혈당 조절도 잘 안 되면서 안과 검진도 제대로 받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증식 단계가 돼서 내원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 증식 단계의 특징은 처음 봤을 때부터 눈 속에 출혈이 아주 심하고 아니면 섬유 조직 증식이라고 해서 눈 속에서 당기는 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당기는 막이 망막 박리라는 병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망막 박리가 발생하면은 수술 치료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 치료는 이제 내시경 시술이랑 조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눈을 열어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눈에다가 미세한 구멍을 3개 정도 뚫어서요. 눈동자예요? 예, 눈 동자는 아니고 이제 눈 동자 옆에 예, 약간 이제 거의 눈동자 근처인데요. 네. 한 3mm 정도 떨어진 쪽에다가 이제 구멍을 미세하게 이제 관을 꼽아서 네. 그쪽으로 이제 기구를 넣었습니다. 조금 과장을 하자면은 뭐 한의원에서 쓰는 침보다 조금 굵은 정도의 탐침을 넣어서 네. 이제 눈 속에서 직접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수술의 이름을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취하고 합니까? 예, 마취하고 하는데 요새는 거의 다 국소 마취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날 텐데 환자 입장에서는 예. 예, 이거 괜찮습니까? 예, 제가 수술을 실제로 해보면은 네. 환자분들이 보통 제일 아파하는 단계는 마취하는 단계입니다. 아, 진짜요? 말씀만 다행이네요. 들어도 예. 뭔가 좀 마취만 되면은 의외로 좀 겁쟁이세요. 근데 누구나 겁 나는 상황이 문채희 씨는 보기보다 건강한 체질이고요. 네. 저는 보기보다 병을 달고 사는 체질이에요. 그럼 이 치료는 대부분 입원 치료입니까?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이번 치료는 이제 수술적 치료에 해당할 경우에만 이제 입원 치료를 하고요. 나머지 치료는 대부분 다 이제 외래에서 통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취 얘기가 잠깐 나와서 네네네. 아까 이제 겁이 많다 하셔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본 결과 네. 한 30에서 50대 남자들이 가장 협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 있네. 어머나.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은 젊은 남자분들한테는 예. 국소 마취 하지 말고 서로 고생하지 말고 네. 전신 마취로 하자고 권유를 이제 자주 드리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환자의 이제 성격을 보고 이제 고려해서 이제 마취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전신 마취를 전신 마취.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도현 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떤 수술이든지.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치료에 대해서 조금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네. 수술 치료는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 이제 레이저 시술이나 아니면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시술 즉시 뭐 보호자가 있으면 바로 귀가가 가능하고요. 이제 본인이 이제 운전해야 되는 경우에만 사실 운전은 권장하지 않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이제 귀가하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또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당뇨 망막병증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면은 당뇨를 앓고 있다가 관리를 잘해서 당뇨가 치료가 됐어요. 그러면은 같이 갖고 있던 당뇨 망막병증도 자연스럽게 좀 치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뇨가 아주 경한 상태일 때는 당뇨 망막병증 자체도 경한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인이랑 비교했을 때 별로 시력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넘어가신 경우도 많고 실제로 당뇨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발병하신 경우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아무 증상 없이 돌아가신 경우도 종종 이제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식이와 운동요법만으로 혈당이 정상화돼서 정상 환자처럼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사실은 당뇨 망막병증 자체도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당뇨 망막병증 자체는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은 비가역적이라서 돌아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당뇨 망막병증에 또 걸리지 않았으면 또 좋겠지만 혹시 태어나면서부터 이 당뇨 망막병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이제 소아에서 당뇨가 걸리는 경우가 조금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릴 때 뭐 1형이든 2형이든 당뇨에 진단된 경우에는 유병 기간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당뇨 망막병증도 어린 시기에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정도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심한 대학병원에 치료를 받게 되는 환자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네. 저희가 보통 당뇨라는 질병을 생각을 하면 이게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평생 이제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당뇨 망막병증도 뭐 당뇨와는 별개로 완치가 되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질환이란 얘기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당이 올라간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 고혈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전으로 전신 혈관에 이제 손상이 초래되고 그로 인해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이 당뇨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제 완치는 되지 않고요. 이런 이제 발생한 합병증이 진행이 더디게 되게 하거나 추가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뇨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뇨 망막병증의 그런 병기 자체도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많이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레이저 치료나 주사 치료를 적절히 시행을 하면은 추가적인 진행을 차단하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행하면서 저희가 좀 편하게 앉아서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자기하고 관련된 게 나오니까 자꾸 몸이 앞으로 가요. 맞아요. 제가 고혈압 약하고 네.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거든요. 이 고지혈증을 갖고 있으면 이 병증이 더 뭐 악화된다 뭐 이런 얘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나.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 경우에 네. 이제 고지혈증이 있게 되면은 일단 삼출물 자체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당뇨 망막병증이 진행하는데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 고지혈증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뭐 혈압이나 또 체중 관리, 또 흡연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 같은 것들도 당뇨 망막병증을 관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혈압에 체중, 고지혈증. 그 혈압 약하고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정상 수치 일단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유지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 거네요. 예, 정상적으로 이제 혈중 지지를 조절하고 예. 혈압도 조절이 되면은 그런 것들도 이제 독립적으로 보호 인자로서의 영향을 네. 미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이네, 다행이네. 그러면 이도현 씨 약 이건 안 먹어요. 궁금하세요? 당뇨 망막병증이 있으면 황반 변성도 좀 쉽게 올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어떤가요? 최 씨가 궁금한 것 같은데 갑자기 다. 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황반 변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을 말하는데요. 네. 황반 변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황반부에 병적인 변화가 초래돼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과는 조금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독립적으로 봐야 되고요. 따라서 당뇨 망막병증이 있다고 해서 나이 관련 황반변성의 위험이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사실 시력이 나쁠 경우에는 일찌감치 병원에 가서 뭐 라식이나 라섹 수술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혹시나 이렇게 수술을 받았을 때 이후에 당뇨 망막병증하고 관계가 있을까봐 또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라식, 라섹 또는 이제 뭐 안구내 렌즈 삽입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굴절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굴절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당뇨 망막병증을 직접적으로 나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당뇨가 있는 여성이 임신을 하면 망막증이 나빠지거나 뭐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 오늘 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떤가요? 예, 일단 당뇨 망막병증 말고 당뇨만 놓고 봤을 때 네. 원래 임신은 당뇨를 악화시키거나 또는 이제 당뇨가 없더라도 임신성 당뇨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임신이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임신은 당뇨 망막병증 자체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임신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당뇨가 있는 환자는 이 임신을 계획하기 전에 철저하게 이제 검사를 시행해서 임신 시기를 일단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임신 중에 혹시나 당뇨 망막병증이 진행하는 소견이 보이면은 필요에 따라서 레이저 시술 같은 시술을 시행해서 병기의 악화를 막고 이제 안전하게 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레이저 치료 있지 않습니까? 그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시력이 좀 나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사실입니까? 예, 레이저 치료의 개념을 설명드리자면은 우리가 아까 제일 중요한 부위를 제가 황반 부위라고 했는데요. 레이저 치료는 가장 중요한 황반 부위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덜 중요한 주변부 망막을 태워버리는 일종의 희생적인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당뇨 망막병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때로는 황반부 아주 근접해서까지 치료를 시행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시야 손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야맹증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눈이 좀 불편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눈 건강을 위해서라도 당뇨는 절대적으로 예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당뇨 망막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예,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은 먼저 철저한 혈당 조절 그리고 이제 건강한 식단, 적절한 운동요법을 하면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당뇨 망막병증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당뇨 망막병증이 심하지 않을 때만 안과를 방문해 주기만 한다면 상당히 실명의 위협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혹시나 당뇨 망막병증의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말고 질병을 잘 이해하고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은 이제 진행을 막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별 문제 없이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정기 검진이 답임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은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정성영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